안녕하십니까. 탤런트 황신혜님의 팔자의 원명과 대운과 세운을 풀어서 과거의 굵직한 사건 위주로 복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고 갑진년인 올해의 신수를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공인들의 팔자를 푸는 것은 마치 시험을 앞둔 입시생이 기출문제, 연습문제를 푸는 것과 같다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자로서 미래를 예측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이론적인 학습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실제 인물의 팔자를 푸는 실기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실기에서는 가장 먼저 본인의 팔자를 풀어서 그동안 공부했던 팔자 이론과 부합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또 가족들의 팔자와 친구나 지인들 팔자를 풀어서 확인을 마친 후에 지금처럼 공인들의 팔자, 즉 기출문제, 연습문제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팔자의 미래 예측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인들의 팔자를 풀어서 올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또 지금 황신혜님의 팔자를 풀어서 올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리 정리된 감명록 위주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팔자를 풀기 전에 이름에서 중요한 글자, 즉 중심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름의 용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운세를 운동하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서는 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이름의 용신인데 섭신자입니다. 섭이라는 것은 나무나 풀로서 준비된 땔감입니다. 섭의 존재는 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무모한 행동을 뜻하는 거고 섭이란 글자는 곧 불을 만나서 불장난이 있게 됩니다. 너무 일찍 결혼을 하든지 연애를 하게 되면 불장난으로 끝날 그런 공산이 큽니다. 불이란 것은 불꽃입니다. 사랑의 불꽃은 금방 타고 또 금방 식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 위반을 하게 되죠. 혼전 임신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신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섭은 어디서 왔습니까? 숲에서 왔죠. 숲은 수풀림자입니다. 나무 목자가 여기가 있고 또 풀초자가 있죠. 그래서 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심 글자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여타 글자는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해자인데 어느 해자 이름에 많이 쓰는데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술의 글자가 부자연스럽게 있죠. 지금 한쪽으로 찌그러서 한쪽 밖에 고장이 났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친다. 차삭으로 동생분이 많이 다친 것으로 아는데 너무 비약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 그런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런 암시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생분의 팔자에도 그런 임자가 있습니다. 자, 계묘년에 황신혜라는 이름을 썼을 때 어떨까요? 자, 음양은 원래 한자 획수에서 결정을 하는데 한글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는 음효고 음효고 양효입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재성이 보이죠. 재가 보이고 자, 여기는 뭡니까? 손이죠. 손이고 관입니다. 여기 또 재입니다. 자, 이쪽은 관이네요. 또 관이고 재가 보이죠. 그 다음에 문부입니다. 여기도 관입니다. 이처럼 관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남자 인연이 자주 바뀐다 이런 뜻이고 여기서는 손이 그대로 관을 극하고 있죠. 즉 상관이 관을 극하는 상관 경관을 하고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신이다 말이에요. 재가 문부를 극하니까 부친 이별을 하는 글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본명이 정만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옛날스럽죠. 엄효, 엄효입니다. 역시 여기는 뭡니까? 손이고 여기는 재가 붙었고요. 여기는 바로 형이 붙었습니다. 관이 붙었죠. 관기가 바로 형을 극하고 있네. 여기는 재죠. 재고 여기는 또 관이고 여기는 손이고 문부가 됩니다. 자, 관기가 바로 형을 극하니까 형제가 다치는 이름이고 이름을 오래 쓰면 문부가 또 손을 극하니까 자손에게도 안 좋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름에서 벗어났으니까 괜찮습니다만 이 한자 이름을 보게 되면 핵수로서 지었는데요. 일본식으로 지었습니다. 일본식으로 숫자를 억지로 맞추려 들다 보니 이름 글자를 쓰게 된 겁니다. 삼재식으로 지었습니다. 3월 기토 화가 지시. 3월의 기토는 화, 묘화자고요. 이것은 뭡니까? 곡식 심을 가짜입니다. 곡식을 심는 그런 시간이다. 화가 지시다. 파종기다 이런 뜻입니다. 농사 지을 때다. 온난하고 윤택하나 기토가 3월에 났어요. 병화를 봐서 온난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우수부터 고구 사이는 병화만 있으면 안 돼요. 개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병화만 있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땅이 조열하게 만들 수가 있죠. 개수가 있어야만이 윤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진중의 개수도 있고 축중의 개수도 있습니다만은 천간에 투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농사 지을 주인이 외출하고 없네요. 갑목이 척부터 가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팔자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인기 정상이 아니라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농사 지을 주인이 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 있죠. 묘중의 갑목입니다. 묘중의 갑목. 묘중의 갑목은 나와 합을 하는데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농사가 안 되는구나. 만약에 이런 팔자라면 사랑농사 흉작되어 오양봉호 홍해지선 자축인묘 진은 오양입니다. 오양으로 진입했는데 천간의 병화가 봉우했습니다. 비를 만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기에 태양만 뜨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흑운 차일이 아니라 물보라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홍의 지선이다. 홍의 가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홍은 뭡니까? 무지개 홍자고요. 얘도 무지개 예자입니다. 무지개 태두를 뜻합니다. 홍의 지선, 무지개 타고 온 선녀다 말이에요. 팔자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팔자가 나오기가 어디 쉽습니까? 자, 칭찬 드리는 김에 화끈하게 해보겠습니다. 경국지색의 절세 가인이란 말이에요. 자, 오양봉우에서 홍의 지선이고 경국지색의 절세 가인의 팔자로구나. 이제 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제격이죠. 녹급이라고 합니다. 용재, 재를 용신으로 썼습니다. 재가 약하다? 약하지 않습니다. 금이 없다 치더라도 축중 신금, 축중 개수, 진중 개수가 있어서 재가 충분히 용신이 됩니다. 성격이 됐죠. 성격이 됐어요. 조우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병화와 개수를 봐서 더욱더 상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팔자가 상급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신은 왕한데 재는 약하네요. 관이 약하네요. 관. 재가 약한 게 아니라 관이 왜 약합니까? 묘진 목국도 돼 있는데 진은 엄격히 말해서 목택입니다. 목이 물러갔다. 목택이기 때문에 개수로서 이렇게 생해준 겁니다. 자, 극극 용재 대살로 보면 안 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재를 오히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재자 약살하고 있는데 부성이 이격돼 있습니다. 기토로부터 묘목이 너무나 이격돼 있죠. 자, 지난번에 개수 일간에 해당되는
나비센터 노소영 관장님의 팔자가 개수인데 이격돼 있는 축토가 바로 관인데 겉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와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데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이격돼 있다는 아웃사이드라는 뜻입니다. 아웃사이드로 겉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인사이드에 있어야죠. 인사이드에서 유정해야 되는 겁니다. 부정이는데 무정하단 말이에요. 그런 중에 자매, 쟁간, 부유, 별실. 자, 여기서 병화가 이렇게 떴고 개수가 떠서 요 중에 간목은 3월달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비록 약하지만은 이 간목은 어떻습니까?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남편들이다. 유명한. 근데 묘목 입장에서 보면 제다 신약이 됐기 때문에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출장이 잦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밖에 나가 있잖아요. 자, 이 팔자를 2조 시대로 한번 돌려보자고요. 자매 쟁간하니 부유별실이라고 했는데 간목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누구와 가까이 있습니까? 이 무토와 기토들하고 너무나 가까이 합을 하고 있습니다. 첨신되어 있는 현상이죠.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별당아시가 되든지 2조 시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내 대감 옆에 별당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팔자. 부유별실, 자매쟁관입니다. 왜 자매쟁관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토인 내가 이 묘목, 묘중의 간목과 합을 해야 되는데 진중에 무토를 가까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또 축중에 기토와 멀지만 이렇게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나와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매란 말이에요. 자매쟁관이 되는 겁니다. 쟁관인데 관을 놓고 다투는 현상이지. 그래서 부유별실, 남편이 반드시 별실을 둔다. 별당아시를 두고 있다. 출장을 갔다 그냥 왔을까요? 원앙인연 조봉석결. 원앙은 부부인연인데 조봉석결이다. 조봉석결. 아침에 만났지만은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헤어지는 격이다. 비유법입니다. 자강 선생님 거에서는 이것을 내봉전비라고 했습니다. 벼락같이 만나서 번개처럼 헤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부부 인연이 없는 것을 팔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팔자의 격은 굉장히 높은 팔자입니다. 자, 과거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연습을 계속 해보면 팔자가 보입니다. 21세 개해년에 1983년도에 MBC 16기 공채 탤런트 합격을 했는데 이때가 무오대운이죠. 기토가 녹을 만났네요. 제록을 만난 운입니다. 그런데 이 개수와 합을 해버렸습니다. 화해서 불로 바뀌었어요. 개수가. 왜? 여름 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로 바뀌어서 본기인 정화로 변했습니다. 문서가 하나 나타나요. 병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가 녹을 타고 들어와서 나한테 척 갖다 주니까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운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개수가 작동을 하게 되면 좋은데 작동을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묘목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개해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1983년도 들어오면 개수가 와서 무게합을 합니다. 이게 바로 투합이잖아요. 합을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투합, 질투의 합이. 합이 풀리면 이제 개수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면서 묘목을 생해주고 횟수는 묘목과 합을 해서 묘목을 더 키우니까 관이 커졌잖아요. 관은 뭡니까? 내 직장이 생긴 거죠. 나는 문서를 가지고 합격을 했고 직장에 인기가 치솟는 겁니다. 직장과 인기를 뜻하는 것이 관이 좋은 형태로 들어왔을 때 나쁜 형태로 들어오면 살이란 말이에요. 몸을 다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합격하는 모습이 보이죠. 결국은 뭡니까? 대운은 좀 안 좋지만 세운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강약 논리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갔잖아요.
대운에서는 조후를 보는 겁니다. 강약을 보는 것보다. 자, 이 그 대운에서 25세 1987년도 정묘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9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데 역시 무게 합의돼서 엮여버렸죠. 엮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묘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정계충을 하면서 합을 풀어가지고 개수가 묘목을 생하고 묘목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정화는 오화에다 녹을 두고 기토에 문서란 말이에요. 문서. 혼인서약서 내지는 혼인서약서, 혼인신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정화는 이미 깨져서 들어서 충을 하면서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을 했지만 9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는 것은 아마 봄에 했다가 신달이나 유달처럼 금이 들어갔을 때 충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1세 계유년에 1993년도에 약혼을 했다가 파혼이 됩니다. 자, 이때는 기미죠, 기미. 여름입니다. 좀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왜? 기토가 개수를 지금 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계유가 들어왔습니다. 계유가 들어왔는데 이 묘목을 묘유충 나버리잖아요. 이렇게 합을 했지만 묘유충을 나버리는 안 되는 결혼을 한 거죠. 안 되는 약혼을 한 겁니다. 파혼될 수밖에 없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봤어. 이런 경우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6세 무인년에 1998년도에 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36세인데 역시 김이 대운에 머물고 있는데 무인이 왔습니다. 무인이 왔죠. 자, 무토가 와서 무게합을 해서 격을 멈추게는 안 합니다만은 여기서 무토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임목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임묘진하고 삼합이 돼가지고요. 농사 지을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간목이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들어왔으니까 이 대운에서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데 보게 되면은 43세 을유년에 2005년도에 또 이혼을 합니다. 이제 넘어갔죠. 경신으로 넘어갔습니다. 상관이잖아요. 상관이고 여기도 상관입니다. 천간지지가 다 대운이 상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이 없으면 생해줘서 상관 생재가 돼서 죽을 뻔했는데 목이 있기 때문에 목에 대해서는 상처, 크다란 스크래치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을유가 들어왔잖아요. 을유가 들어오면 어때요? 이 대운에서 이것을 낚아채가지고 그냥 금으로 바뀌잖아요. 신유술 금이 되면서 유금이 들어와서 묘충을 했단 말이에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이네. 이때 부친께서도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부친께서도. 왜 그럴까요? 부친이 돌아간 이유가. 자, 이렇게 묘충을 하게 되면은 진토가 동합니다. 진토는 바로 부친의 인묘, 제1묘운이란 말이에요. 묘충을 하면서 진토를 동하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부친이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을해 년인데 이때 동생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던 1995년도네요. 그러면 대운이 어디 있습니까? 자, 나이가 33세니까 이 대운이죠. 기미대운입니다. 기미대운에 바로 칠살이 들어와서 기토인 나를 극하려 온 것 같지만 병화가 있어 소통이 되고 나는 다치지 않은 대운에서 나타난 기토가 얻어맞게 돼 있죠. 기토는 바로 비견이니까 나의 형제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횟수와 원명의 묘목과 미토가 합쳐서 해묘미 목이 되어버립니다. 미토가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잖아요.
천간에서는 이렇게 얻어맞고 여기서도 이렇게 사실은 해도 그걸 당한 거죠. 나는 토인데 목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당하는 게 이게 해도극입니다. 본질이 사라졌잖아요. 내 형제의 본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대운에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고 팔자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지만 복귀해서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은 갑진이죠. 올해가 갑진인데 대운은 임술입니다.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이렇게 백호끼리 충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토가 주로 얻어맞죠. 원명의 병신인데 이렇게 는 임수가 이렇게 임묘하기도 하지만은 병화가 여지없이 임묘를 해버립니다. 병화는 뭡니까? 기토의 모친이잖아요. 모친 건강이나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황신혜님의 팔자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